자, 탭으로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온라인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이 사실 가장 긴 답변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매일국어는 초등 컨텐츠와 중고등 컨텐츠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두 컨텐츠를 다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거는 꼭 어머님들께서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내용인데, 탭으로 이렇게 넘기는 아이들이 종이책이나 종이 문제집 준다고 안 넘기지 않습니다. 더 넘기죠. 만약에 그냥 노트나 이런 문제집 같은 경우는 모르면 그냥 넘겨버리면 끝이잖아요. 아예 안 해버리면. 근데 또 온라인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짚어드릴게요. 자, 먼저 아까 이서연의 초등 처방전을 소개해드릴 때 나왔던 바로 그 5학년 2학기 지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같은 지문의 내용을 제가 그냥 시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참고서 한 권을 이제 페이지를 찾아서 사진을 좀 찍어봤더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보시죠. 바로 문제가 나오죠. 개념 확인하기 문제가 나오는데 이 왼쪽 편에는 요약 정리되어 있는 서머리 페이지가 있어요. 다 나와 있죠. 교과서 내용에 원문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머리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기가 된 이 부분은 제가 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원책에,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 중요한 내용의 하이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죠. 아이들이 이것을 그냥 꼼꼼히 읽기보다는 뭐 훑어서 읽거나 아니면 꼼꼼히 읽더라도 오래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건 수동적인 정보에 입수가 되니까요. 문제를 보니 세종은 4군 육진을 개척해 조선의 국경을 땡땡땡과 두만강까지 확대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바로 옆에. 심지어 하이라이트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세종은 여진족과의 끊임없이 국경을 넘어오자 장수들을 시켜 4군 육진을 개척하게 했습니다. 하면서 조선의 국경을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확대.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두 번째도 신진사대부는 조선을 건국한 후 임금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무엇의 질서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고 여기 그대로 나오고요. 심지어 하이라이트까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머님들께서는 결과만 보시겠죠. 그래서 문제집을 잘 풀었네. 그러면 교과서 내용을 잘 이해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아이들이 교과서를 읽지 않게 되겠죠. 절대로 문제집에 나오는 결과만 가지고 아이들의 학습의 밀도를 판단하시면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매일국어가 온라인 컨텐츠이고 이것이 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짚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6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긴데요. 차근차근히 들어봐 주시죠. 자, 첫 번째는 이 앞에서 보시면 용어 사전이라고 해서 가운데에 필요한 용어들의 몇 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들을 모두 수록한 것이 아니고요. 문제에 나올 것들에 대한 어휘가 정리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특히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에서 잦은 빈도로 출제되는 한자어들은 주로 개념 어휘들, 학습의 목표나 개념 어휘들이 많이 한자어로 노출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없게 됩니다. 독해 역량에서 크게 중요한 것은 2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마주하게 될 어휘에 대한 정확한 이해, 두 번째는 지금 읽는 글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면서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이 2가지가 굉장히 필요하죠. 자, 그래서 온라인 탭으로 진행되는 초등부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똑같은 지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신 실제 교과서 내용,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보신 문제집 페이지의 내용,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될 온라인 학습의 초등 과정이 모두 똑같은 지문입니다.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떠한 글을 제대로 읽기 전에 이 글에 나오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당연히 읽다가 막히게 되겠죠. 대부분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부분을 건너뛰고 읽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유추하죠. 대략 이런 뜻이겠거니. 그러다가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한 단어를 숙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이죠. 그래서 매일국어에서는 제일 처음에 모르는 단어랑 아는 단어를
구분할 수 있는 단계를 삽입했습니다. 메타인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말합니다. 아이들이 알고 있는 단어랑 모르고 있는 단어를 구분해 본다면 이런 단어는 내가 전혀 모르는데 옆에 아무것도 지금 제시를 해주지 않았죠. 그냥 깨끗하게 단어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5학년 2학기 사회에 나오는 교과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러한 교린, 조공, 뭐 이념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4대 이런 단어들은 아이들이 아마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을 단어들입니다. 자, 이렇게 아는 단어랑 모르는 단어를 구분을 한 다음에는 이 모르는 단어에 대한 뜻과 한자 표기 그리고 예문까지를 같이 제시합니다. 자, 아까 문제집 기억나시나요? 문제에 나올 어떠한 어휘들만 또는 그 단어들만 아예 그냥 집약해서 해설을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 단어 자체를 국어 사전에 기반한 형태로 제공을 한다는 것이죠. 자, 아이들이 이렇게 모른다고 했던 단어들을 이제 넘겨가면서 단어에 대한 학습을 한 다음에는 단어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여기에서도 온라인 학습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보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만약에 문제집으로 단어를 푼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다음의 뜻을 고르시오, 체크. 다음 중 뜻을 잘 이어진 것들을 서로 줄 그으세요. 줄 긋고 이런 식으로 1:1 매칭이 되면 그냥 끝나버릴 것을요. 매일국어에서는 단어의 반복적인 학습을 위해서 어떠한 장치를 하나 넣었습니다. 한번 발견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자, 첫 번째, 철통 같은 방위태세를 갖추었다. 방위라는 뜻을 찾기 위해서 1. 약자가 강자를 섬김. 2.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음. 3. 가고 오고함. 4. 한 지역에 생활하면서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진 공동체. 자, 5번의 정답이 나오네요. 적의 공격이나 침략을 막아서 지킴. 자,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요. 보기를 상에서 하로 안구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읽어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지문들의 선지를 한 번씩은 읽어봤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직 모르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의 보기를 눈으로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4대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 한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진 공동체는요. 앞에 문제에서 네 번째에 나왔던 보기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가고 오고함. 요것도 앞에 있었고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다. 적의 공격이나 침략을 막아서다. 약자가 강자를 섬긴다. 모두 다 앞에 문제에서 그대로 나왔던 선지입니다. 5개의 선지를 계속 반복해서 노출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다른 단어의 올바른 뜻을 고르기 위해서 이 5개의 단어들에 대한 뜻을 계속 읽어보게 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자, 4대를 또 찾기 위해서 전체를 다 읽었죠? 다음 문제도 한번 보시죠. 왕리를 찾기 위해서 다시 5개의 지문, 마침 두 번째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답을 체크하게 되겠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읽어보면서 지금 계속 같은 선지가 나옵니다. 마지막 약탈하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서 5개의 단어를 찾는데 5번씩을 읽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프라인에서는 구현하실 수 없는 방법입니다. 온라인만의 장점이죠.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일 처음에 보기로 드렸던 단어는 총 9개였는데 그 중에 5가지는 이런 식으로 반복 학습을 하고요. 나머지 4개의 단어, 물론 안다고 했던 단어들도 있었는데요. 모두 다 체크를 해요. 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단어를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4개의 단어는요. 이렇게 조공, 이념, 흉년, 교린 보여준 다음에 단어를 가립니다. 자,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가려진 정보에 대한 위치를 기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으로 된 활자를요. 입체화된 정보로 머릿속에 저장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처럼 익혀라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듯이 머리에 입체적으로 구상을 하게 되면 그것을 표현하거나 다시 끄집어내는데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위치 기반을 한 간단한 게임을 준비한 것인데 이것 또한 또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자, 4개의 단어 기억나시나요? 저는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 이게 뭐였죠? 이념. 네, 요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지금 나머지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 다음 농사가 잘 되지 않은 애 어디였더라? 잘 기억이 안 나서 틀리면 다시 가려지고요. 그 다음 걸 다시 고르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조공, 그리고 마지막 교림까지 단어를 모두 다 학습해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 매일 국어가 온라인 탭으로 하는 학습이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특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체계적인 교과 학습 도구 어휘를 아이들이 체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첫 번째, 어휘력을 메타인지로 아이들이 점검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에 대한 어휘를 사전식으로 익히고 마지막으로 위치 기반의 그 단기 기억 역량, 워킹 메모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이런 게임 형태의 인터랙션이 삽입이 되어 있다는 점 강조해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첫 번째 어휘 트레이닝을 잘 마쳤다면 그 다음에 교과서 읽기로 들어가 볼 것인데요. 이것도 아까 보셨던 문제집이나 학습지에서 나온 요약 형태가 아니라 교과서 원문을 그대로 읽혀보겠습니다. 5학년 2학기 사회라고 말씀드렸고요. 내용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원래는 이 텍스트의 앞부분이 더 있는데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서영 초등처방전에 나왔던 이 부분만 좀 발췌를 해봤어요. 읽어볼게요. 여진은 한때 만질 때 금을 세워 강력한 힘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여기의 특징은요. 아이들이 빠짐없이 내용을 끊어서 정독해서 흐름을 이어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누를 때마다 끊어읽기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만 글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하지만 몽골 제국의 공격을 받아 1234년 멸망한 뒤에는 부족 단위로 흩어져 지냈습니다. 이렇게 읽게 되죠. 이후 여진족은 부족한 식량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조선 영토를 침범하고 약탈과 공격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세종은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여진족을 몰아내고 북쪽의 방해를 튼튼하게 하려고 여진과 맞닿은 국경지역에 각각 최윤덕과 김종서를 파견하여 여진족을 몰아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 유역에 4군 6진을 개척하고 이때 오늘날과 비슷한 국경선이 비로소 형성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초등학교의 이 사회 역사 부분은요, 중고등학교보다는 훨씬 조금 압축되어 있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버릴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5학년 2학기 사회에서 배운다는 것인데 어떻게 교과서를 한 번도 읽히지 않고 아이들이 초등교과 과정을 모두 온전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불가능한 일이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이러한 읽기의 유창성을 키워주는 끊어읽기 단계가 삽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넘기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한 번은 읽어야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어머님들이 애들이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하셔서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조금 음독을 같이 병행하여 주셔도 소리를 내서 또박또박 읽어주셔도 읽게 하셔도 굉장히 좋은 학습적인 효과를 또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특징을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국어의 교과서 읽기는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총 3회에 걸쳐서 회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인 세 번째 단계는 이와 같이 요점 정리 훈련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성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요. 자, 매일 국어에서는 아이들이 교과서를 온전히 읽어냄으로써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스스로 추리고 정리해보고 기억해보고 하는 학습의 과정들을 계속 습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기획이 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아이들이 어쨌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을 읽을 동안 이것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읽기 과정으로 끝나버리지 않는 장치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과정을 어떻게 넣었냐면 자, 지금 보시면요. 이 단원에는 크게 첫 번째 조선의 4대 정책과 두 번째 조선의 교린 정책이 나옵니다. 아까 이서윤의 초등처방정책에서는 교린 정책 중에서 일본과 여진 중에 여진 부분만 파트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 교과 내용의 전체는 4대 정책의 관계와 그 다음 교린 정책에서의 국가 2개가 나오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
교과서 원문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아이들이 이 내용의 큰 줄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점 정리훈련을 구성했어요. 자, 1. 조선의 4대 정책. 4대라는 것에 대한 뜻을 먼저 알아야 될 텐데요. 이 4대의 뜻은 지문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4대는 세력이 강한 나라를 받들어 섬긴다는 뜻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학습 방법은요. 여기에다 뭘 필기하거나 타이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은 이 중심 내용의 요약은 바로 원문에 있기 때문에 원문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답이 들어가집니다. 네, 어머님 기계 문제인데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화면 우측 위에 보면 땡땡땡 표시가 있어요. 설정 표시. 그거 누르시고 440K인가? 하여튼 400 얼마 이상으로 고화질로 다시 설정을 해주시면 화면이 좀 또렷하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설정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명과의 관계, 건국초의 땡땡 준비로 사이가 좋지 않았음 찾아야 되겠죠? 당시 조선은 명과 사대 관계를 맺었습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에 정조전의 요동정벌을 준비하면서 나오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매칭이니까 여기를 클릭합니다. 정답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푸는 문제집에서 푸는 대부분의 문제는 80% 이상의 문제는 지문에 근거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사실적 이해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이제 올라갈수록 비판 추론 문제가 등장하긴 하지만 자, 그럼 이렇게 기초적인 사실 이해만 제대로 해도 되는 문제들은요. 아이들이 스스로 읽어내면서 이 답을 찾아가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엉뚱한 소리예요. 학교에서 뭐 배웠니? 그러면 계속 사이드 정보를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오늘 읽은 책의 주요 내용이 뭐니? 그러면 인물에 대한 묘사를 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얘기들을 하는 아이들은 이러한 그 가중치 두면서 읽는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클릭하고 교린 정책도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자, 이런 식으로 요약하기를 완료를 한다면 아이들이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네모칸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눌러버리게 되면 고양이가 튀어나옵니다. 여기 고양이 튀어나오는 걸 제가 안 넣었네요. 네, 만약에 어떠한 부분의 내용을 그냥 허투루 막 누르다가 아무거나 대충대충 눌러버리게 되면 이제 잘못 눌렀으니까 다시 한번 잘 읽고 찾아봐 이런 경고 문구가 뜨고 그 부분을 스킵하여 넘어가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정답을 찾을 때까지 다시 원문 지문을 읽어보도록 그렇게 아주 세심하게 네, 아이들을 배려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뭘 말씀드릴 수 있냐면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글을 제대로 읽는지 안 읽는지 절대로 감시하실 수 없습니다. 계속 옆에서 같이 지켜보실 수도 없잖아요. 매일매일 읽을 건데.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시죠. 잘 읽었니? 그럼 엉뚱한 대답하고. 무슨 내용인지 말해봐. 그럼 몰라 이러고 그러잖아요. 외국어에서는 이게 온라인 탭이기 때문에 가능한 프로세스들을 잘 녹여놓았다는 것이죠. 바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잘 씹어서 정독할 수 있는 이런 내용 요약 읽기 장치가 들어가 있다라고 세 번째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등이 아니라 중고등은 어떤가? 네, 중고등도 물론 아주 좋은 효과들이 많이 곳곳에 녹여 있는데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면 진짜 밤이 새도록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중고등 지문은 초등과는 다르게 이제 영역 지문으로 들어갑니다.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영역 지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영역 지문을 읽을 때 이 중고등 비문학 지문도 초등과 마찬가지로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내가 알 때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고 누가 옆에서 대신 읽어주지 않고 내가 스스로 알아먹을 때까지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두 번 읽어보고 세 번, 네 번 읽어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님들께서 해주실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매일 국어에서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1회독에서는요, 전체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 요 한 번을 읽은 다음에 바로 직후에 나오는 것이 OX 퀴즈입니다. OX 퀴즈라는 게 뭘까요?
이 지문에 나왔던 내용이 올바르게 서술되어 있니? 맞다, 아니다를 고르는 거죠. 아까 초등 과정에서 내용 요약하기에 나왔던 지문에 있는 내용을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된 것인가를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보통 이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죠. 출제자의 의도를 네가 파악해봐 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문에 대한 사실 이해 과정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 패턴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독해 분당 속도를 측정해주는 단계의 읽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온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오프라인에서는 뭐 이거 막 초식에 제시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 번 읽은 내용을 점검할 겨를도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문제로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지문을 읽은 다음에 문제를 푸는 데까지 가는 과정을 훨씬 세분화해서 쪼개놓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읽기의 과정이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거듭할수록 이것에 대한 각 단락의 중심 내용들이 더 명료해지고 활자로 되어 있는 평면적인 정보를 더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꼭꼭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누구의 지도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러한 역량을 스스로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회독에서는 뭘 할 거냐면 이번에는 각 문단별로 어떤 내용이 가장 핵심이 되는 맥락, 연결을 했을 때 이야기의 흐름이 이어지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문단에서는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거짓 주장하는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일본은 몇 년도부터 교과서에 실렸는데 뭐 최근에는 아예 그냥 국정교과서에다가도 법적으로 넣었다 막 이런 이제 세부적인 다양한 그 부연 설명들이 나오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거짓 주장하는 강도가 세워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처럼 일본이 독도를 빼앗으려고 하는 까닭이 도대체 뭐야? 도대체 왜들 그러는 거야? 그만큼 독도의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나와 있죠. 독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이유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은 모두 빼앗으려고 하는 까닭 안으로 다 모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의 만행에 대응해서 우리는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를 잘 알고 역사를 공부하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라는 얘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자, 이 세 개의 문장을 연결하면요. 지금 이 전체 지문에 대한 핵심 내용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스스로 골라보게 하는 단계가 2회독 단계입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 자, 이 1문단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 2문단의 키워드, 3문단의 키워드를 모두 모아보면 1분에 대한 거짓 주장, 그러한 까닭, 그리고 이 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총 3번을 읽고 나면 마지막 단계인 네 번째에서는 지금 기억한 이 핵심 키워드들만 가지고 전체 지문의 내용을 다시 확장해서 그려보는 어휘사고력 확장하기 단계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4회독입니다. 전체 지문은 이러했죠. 하지만 중심이 되는 내용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클릭을 해보면 이 중에서도 특히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 핵심적인 키워드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거짓 주장하는 까닭과 이 만행에 대한 대응 방법,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떠신가요? 머릿속에 깔끔하게 긴 글에 대한 내용이 쏙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자, 아이들이 이 정도는 그래도 지문을 분석하고 읽어보아야 지금 여기까지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뭐를 쓰거나 따로 선생님의 지도를 받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분석할 수 있는 글을 제시했고요. 수준에 맞는 글을 제시했고 이것을 구조화해서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훈련을 한 것이죠. 이러한 지문을 아이들이 하루에 3개씩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번째 특징은 중고등 과정에서는 이러한 뼈대 읽기로 지문의 구조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가지가 아니라 5가지였네요. 네, 정리해드리자면 온라인 탭 학습만의 장점이라고 하면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반복,
그리고 요양, 중심 내용, 맥락을 파악하기죠. 이것을 통한 훈련 과정을 체계적인 순서와 스킵하는 과정 없이 체계적인 순서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체화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을 온라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